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 변형된 역회된 숄더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면 이렇게 왼쪽 팔, 왼쪽 어깨, 그리고 이제 머리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인데 오른쪽 어깨가 이제 길게 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오른쪽 어깨에서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지금 이 이제 전체 큰 그림의 역회된 숄더의 패턴과 이제 비교해서 보면, 이 작은 역회된 숄더 패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6봉이고요. 여기가 이제 봉수로 여기가 55봉입니다. 그래서 한 3.4배 정도 돼요. 길이가 오른쪽 어깨가 길이가 3.4배 정도 더 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패턴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왼쪽 팔,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좀 더 길게 횡보를 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전체에서 지금 이 오른쪽 어깨가 얼만큼 길게 늘어질 것인가를 예상을 해보면, 왼쪽 어깨 길이에 지금 3.4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일단 3.4배로 계산을 했을 때 2월 초입니다. 그래서 2월 초부터 2월 8일 이 사이에서 오른쪽 어깨가 이제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오른쪽 어깨 안에 있는 이 패턴대로 이제 만약에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 2월 초에 오른쪽 팔을 만들어주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스텔라 루멘을 설명을 드릴게요. 스텔라 루멘은 노트블루님이 이제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제 여행 가기 전에 1월 9일날 여행 가기 전에 이제 스텔라 루멘을 제가 일단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한번 반짝 올라가줬다가, 그러니까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줬다가 다시 이제 깨고 내려와서 또 옆으로 지금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보시면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2800 사토시를 깨진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장중엔 깨지는 흐름이 보이긴 했는데, 일단 이 2800 사토시, 여기 계속 지지를 받았던 이 2800 사토시가 중요한 이제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2018년도 7월 같은 패턴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면 이제 1차 목표는 3280 사토시고요. 그 다음 목표는 이제 이 전체 작년 2018년 스텔라 루멘이 이렇게 완전 삼각 수렴을 했습니다. 크게 삼각 수렴을 했는데, 이 삼각 수렴의 중심값이 지금 보시면 이 장기 이평선 1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지나가는 3500 사토시예요. 그래서 3500 사토시까지 상승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 3500 사토시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4460 사토시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이제 내가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목표치를 정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간에 매수를 했던 부분은 그냥 홀딩을 할 거고요. 여행 가기 전에 1월 8일인가 그때 매수했던 그 물량은 목표치가 이제 여기입니다. 3500 사토시. 그래서 120일 평선 그리고 200일 평선이 지나가는 3500 사토시가 오면, 그때 그 물량은 다시 비트코인으로 이제 교체를 할 겁니다. 다음 이제 라이트코인하고 에이다를 코인 참수님이 이제 여쭤보셨는데, 일단 라이트코인은 일단 대형 알트에서는 흐름은 좋았고, 실제 보시면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뚫어줬습니다. 보시면 이게 역회된 숄더인데 오른쪽 어깨가 높게 나온 상태에서 오른쪽 팔까지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 지금 보시면 0.0085 이 사토시 가격, 이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이 라인에 중요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왼쪽 팔이 만들어지고요.
왼쪽 어깨, 왼쪽 팔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누워집니다. 누워지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이렇게 누워서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일 걸로 보고 있어요. 8,000, 그러니까 0.0085에서 0.0099, 그러니까 0.01 사토시 안에서 당분간 라이트코인은 움직이는 흐름을 저는 보여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일단은 강하게 치고 나가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소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라이트코인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에이다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에이다도 이제 코인 참수님이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 라이트코인보다는 이제 에이다가 좀 더 강한 종목입니다. 일단 에이다는 보시면 이제 일봉이에요, 일봉. BTC 마켓 일봉 차트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 쐐기형에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그린 빨간색으로 그린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일봉에서 1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종가상 마감했다가 다시 그 다음날 이제 올려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15일 이동평균선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이 추세선 위에서 종가 마감해주는 게 좋다. 빨리 위로 올라와 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200일 이동평균선 맞고 떨어졌잖아요. 사토시 가격으로 1370 사토시, 이 1370 사토시가 보시다시피 이때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좀 중요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라이트코인처럼 당분간 이제 횡보 흐름을 20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갇혀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종가상 오늘 이제 그러니까 종가 마감을 봐야 될 건데, 종가상 이 추세선 위로 다시 올라와줘서 추세선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돌파 테스트를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명희님이 이오스 차트를 물어보셨어요. 그 이오스 차트는 지금 업비트에서 이오스 BTC 마켓이 없어서 제가 이제 여기 인베스트닷컴 차트를 열어서 바이낸스 차트고요. 보시면 이오스는 이렇게 크게 상승 추세 흐름을 보이고 하락 추세, 하락 채널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락 채널이 물론 이렇게 잠시만요. 하락 채널을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일단 이 큰 하락 채널 안에서 보시면 일단 제가 처음에 그렸던 이 하락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이 하락 채널 지지받았던 라인들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지지를 계속 받았었는데 이걸 이제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오고 횡보하다가 이탈하면서 다시 이 하락 채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 하락 채널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이고, 이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 하락 채널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그 2018년도 보시면 7월 상반기에 이 상승 흐름처럼 이오스는 이제 다시 상승 채널을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 상승 채널,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왜 안 올라가지? 사토시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지금 가격은, 현재 가격은 670 사토시입니다. 670 사토시고, 중요 이제 저항 라인이 690 사토시예요. 690. 그냥 여유있게 이제 700 사토시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90에서 이제 700 그 사토시를 넘어가줘서 안착을 해주면 이오스는 이제 상승 채널로 이제 다시 들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저항은 이 보시면 장기 횡보했던 지금 이 가격 850 사토시, 840에서 850 사토시가 이제 주요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690에서 이제 700 사토시를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또 이제 맞고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아직 하락 채널을 완전하게 돌파하지는 못한
흐름이 될 수 있어요. 예, 이오스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러면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오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원유를 수출을 제재를 하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제재를 검토를 했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글자를 좀 키워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 관리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자금줄인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명분은 이거예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인권 탄압을 그런 이유로 고위관리 자산 동결하고 뭐 북한에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금 제품 거래 금지, 그리고 이제 채무 불이행 관련 재교섭 금지 등의 이제 제재를 가했고, 중남미 대표적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재정 수입의 90% 가량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제재가 가해질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반 정도가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수출하는 원유가 지금 이제 120만 배럴이래요. 2013년 취임한 이후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1일 약 120만 배럴로 그 이전과 비교해서 이제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절반 정도가 줄었는데 여기에서 반은 이제 미국에 수출이 됐었고요. 반은 중국하고 러시아 이쪽으로 그 중국과 러시아에 이제 졌던 빚을 갚는 데 썼던 겁니다. 그래서 달러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중국과 러시아로 들어갔던 물량들은. 근데 이제 유일하게 달러를 벌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던 물량이었어요. 미국으로 수출되던 원유 물량이었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최근에 원유 생산량을 급격히 높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2010년도부터 계속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역사적으로 고점까지 돌파해서 지금 최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보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렇게 지금 미국이 이 원유 생산을 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그 생산 설비가 이제 좋아지면서, 그전에는 단가가 안 맞아서 원유를 추출하지 않던 거를 원유를 이제 쉐일해서 원유를 뽑아내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수입을 안 해와도 되게끔 된 거예요. 뭐냐면 어느 정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원유는 나라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양으로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압박할 수 있게 됐다.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압박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도 사실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를 무기 삼아서 제재를 가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중국,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도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무기화해서 어떻게 보면은 압박을 저는 펼쳐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원유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는 일단 원유 차트가 하락하던 원유 차트가 일단은 추세를 돌려 세웠어요. 돌려 세운 상황이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원유를 크게 생산하면서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베네수엘라가 이제 숨통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팔 데가 있어야 되는데 팔 데가 없어진 겁니다. 다시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네수엘라는 다시 또 이제 또 사면초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기사를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그 베네수엘라가 최저임금을 지금 300% 올렸습니다. 최저임금을 미국의 이제 경제 제재를 명분 삼아서 베네수엘라가 최저임금을 300% 인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월급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이제 인상했잖아요. 이렇게 인상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또 인상시켜주겠다라고 하면 마치 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 상승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려도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가 상승률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300% 올렸는데 이게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월 최저임금을 18,000 볼리바르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7,000원 정도 해당된대요. 7,000원 정도 월 최저임금이 7,000원 정도 해당되는데 이게 수도 카라카스에서 달걀 한 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달걀 한 판인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판이니까 하루에 한 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개로 이제 만약에 어른이 가장이 한 달 동안 일해서 18,000 볼리바르 받는다고 하면 이걸로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300% 올라간 겁니다. 그전에는 어때요? 그럼 그전에는 6,000 볼리바르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여권을 발급받는데 이 페트로인데 이제 페트로 가격을 올렸잖아요. 페트로 가격이 이제 36,000 볼리바르입니다. 36,000 볼리바르. 그럼 결과적으로 여권을 만들려면 4달이란 월급. 예전에 월급에서는 12달, 3배 올라가기 전이니까 12달, 1년 내내 일한 거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여권을 만들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비행기 값 이런 거 빼고 그냥 여권만 발급하는 비용만 1년치 월급을 한 번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보면 제가 만약 국민이면 저는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착한 건지 이거를 우리나라 같았으면 진짜 저는 폭동이 일어나도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게 저는 신기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페트로 그리고 그 여권을 갱신하는 비용이 또 1페트로래요. 갱신하는 것만 1페트로니까 갱신하는 데만도 보면 2달을 고스란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 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또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일단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베네수엘라가 뭐 이거 재미난 기사인지 진짜 어떻게 보면 우픈 일일 수도 있는 건데 베네수엘라 암호화폐 페트로에 열광하는 이유래요. 이거 기사가 되게 웃긴데 보시면 일단 베네수엘라는 제가 이제 이 베네수엘라 얘기를 왜 계속 하느냐. 일단 베네수엘라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달러 구하는 거는 쉽지 않고 볼리바르 화폐는 가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없냐면 제가 이제 이미지를 몇 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막 썩은 걸 주워 먹고 이게 뭐 보면 대학생들이 주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음식을 보면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들인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음식 버려진 데서 음식을 주워서 가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한 거는 그냥 먹는다고 해요. 그냥 먹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돈을 가지고 베네수엘라 이제 볼리바르 화폐를 가지고요 이렇게 가방을 만들었는데 이 가방 만들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만 얼마에 판대요. 뭐 10,000원 이렇게 판다는데 이게 훨씬 어떻게 그 외국인 상대로 판다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정도를 이런 가방을 종이 공예로 하는 가방을 10,000원을 판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사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한 끼 식사값이 요즘에 뭐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도 10,000원 정도 되니까 뭐 냉면도 10,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10,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돈으로 쓰는 것보다 그냥 종이 공예로 쓰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주워 먹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얘네가 지금 베네수엘라가 치안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거의 살인율이 세계 1위랍니다. 살인율이 베네수엘라가 1위인데 그러니까 이런 치안이 너무 이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람들이 누워있고 우리 뭐 살인이라든가 이렇게 일어나면 사람 그 죽어있는 모양대로 이렇게 선 따라서 그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거예요. 치안에 대한 어떤 항의하는 시위로 이렇게 지금 누워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율도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살인자들까지 도망가는 나라가 이제 베네수엘라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떠난 국민이 300만 명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30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매일 5천 명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떠나서 콜롬비아 국경을 넘는다고 하고, 계속 이제 그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얘기인데,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높은 수준의 살인율로 악명을 떨쳤고 세계 1위였어요. 살인율이 1위인데, 보시면 그러나 식량난에 범죄자들조차 버티지 못하고 국가를 떠나면서 살인율이 하락을 하고 있대요. 살인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소식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야, 여기에서 내가 사람 죽여서 가면서까지 이렇게 먹고 살 것 같으면, 이런 용기면 차라리 다른 나라 가서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국가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살인자가 떠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이 2017년 11월 이후에 1년간 물가 상승률이 130만 %에 이르는데,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베네수엘라 뭐 화폐 볼리바를 같이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인데, 보시면 뭐 이거 뭐 그래프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년이고요. 10년이고 뭐 전체로 하면 거의 그냥 이렇게 횡보하다가 수직으로 급등한, 그래서 이제 130만 %가 물가가 상승을 했다. 130만 %, 뭐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고, 베네수엘라 이제 볼리바르 화폐 가치도 지금 제가 보면 뭐 24만 볼리바르, 1달러가 24만 8천 볼리바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표현된 거고, 실제 그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가 실제 달러 가치는 여기에서 최소 3배에서 뭐 10배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4만 볼리바르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줘야지 달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네 보면 뭐 이것도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심해서 이거 로그 적용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보이는 거고요. 로그를 적용해야지 그나마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얘네가 한때 1달러가 1볼리바르도 안 됐던 적도 있어요. 보시면 뭐 잘 살 때는 1달러가 뭐 0.1 볼리바르였습니다. 1달러가 0.1 볼리바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당시에 뭐 90년대 뭐 2000년대 초에만 해도 만약에 볼리바르를 달러로 갖고 있던 사람은 아마 지금은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왜냐면 7달러만 갖고 있어도, 아까 7달러, 그러니까 7,000원 정도가, 7,000원 정도가 한 달 월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뭐 100만 볼리바르 아니면 뭐 1000만 볼리바르 정도를 달러로 1달러가 1볼리바르였을 때만 달러로 바꿔놨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라에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왜냐면 뭐 인건비가 엄청 싼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사람 한 명 쓰는데 7달러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실제로는 뭐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더한 거고, 제가 이제 이거를 왜 그럼 보여드리냐면, 만약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뭐 이 정도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번에 경제 침체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더 우리나라는 좋은 상황에서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몰라서 우리가 만약에 뭐 중앙은행이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중앙은행이 갑자기 뭐 이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돈을 찍어내서 우리나라 국채를 매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자산시장에 이제 버블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별거 아니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뭐 특별히 뭐 원화를 달러로 굳이 바꿔놓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제 이런 상황이 이제 다다르게 되면 그때는 그 격차는 말도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준비했던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그 갭 차이는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예전에 비트코인을 1달러에 산 사람과 지금 제가
그 갭을 극복 못 하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1달러에 산 사람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가지고 20만원 가지고 아니 100만원 가지고 1달러에 비트코인 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 비트코인 수량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때 2000년대 초에만 해도 2000년대 초만 해도 1달러가 1.9 볼리바르였어요. 1달러가 2볼리바르 정도 됐습니다. 2005년도만 해도 그러니까 불과 이제 10년 전 2009년도만 해도요 1달러가 2볼리바르였어요. 그러면 이때만 만약에 달러로 바꿔놓은 사람들과 10년 전에 그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 그거의 갭을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리 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부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굳이 뭐 원화를 지금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이걸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일정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얘네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대선을 했어요. 5월 지난 5월 2018년 5월에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선이 치러져서 6년 동안 다시 이제 재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마두로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독재라고 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은 올해 7월 17,000명의 군인을 승진을 시켰대요. 왜냐면 국민들이 반발하고 쿠데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군사력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굶어 죽고 있는 국민들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막고 여권 가격 말도 안 되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막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 뽑아서 이제 무력으로 국민들 이제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베네수엘라 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를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베네수엘라에서 뭐 아무리 뭐 임금 인상을 해주든 볼리바르로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지 않고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쪽으로 국민들이 더 수요가 이제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대시 그 백서를 뺏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석유 50%, 금 20%, 철 20%, 다이아몬드 10%로 이제 상품 바스켓으로 이제 구성을 했대요. 근데 얘네가 뭐 이걸 50억 달러 팔았다고 하는데 이 50억 달러 판 것도 사실 뭐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저번에 그때 사무엘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뭐 석유라든가 금이라든가 철,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구성을 했다고 했을 때 철이 아니라 은 같은데 은일 거야 아마 은인데 이런 걸로 구성을 했을 때 이 과연 얘네가 실제 석유를 얼마 갖고 있는지 우리가 금을 얼마 갖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가 우리가 이 페트로의 가격이 이렇게 패깅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고지곧대로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예,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페트로 프리세일의 30% 상당한 물량을 뭐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에 러시아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 이제 여권 나오네요. 여권을 발급하는데 이제 2페트로, 갱신하는 데는 1페트로. 그래서 이 금액은 베네수엘라 국민 월평균 최저 임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해외로 떠나거나 국경을 넘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제가 베네수엘라 얘기를 뭐 자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얘기를 자주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 실제 이제 이런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반미 친중 국가들은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반미 국가고 중국에 이제 돈을 빌리고 막 했기 때문에 그 중국에 지금 돈 빌린 거 러시아에 돈 빌린 거 지금 갚기 위해서 자신들 석유 나오는 거에서 원유 생산량에서 반은 지금 그냥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런 나라들은 지금 금융으로 환율로 인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나라 자체가 망가지고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지금 장벽을 치고 있잖아요. 그 장벽을 치고 있는 것도 지금 진짜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르헨티나까지 문제되고요. 만약에 뭐 그 남미 국가들이 문제되는 국가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이 나라를 다 떠나서 어떻게든 그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구수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컨트롤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미리 이거를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리 그 장벽을 쳐서 미리 지금 준비를 최악의 경우 이제 침체 상황이 와서 앞으로 이제 침체 상황이 왔을 때 그 침체 상황에서 그 남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제 이동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벽을 설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그 결국에 장벽 설치도 그럼 누가 이거를 시켰겠느냐. 이 장벽 설치도 결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서 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또 배후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을 때 그럼 우리나라가 침체 상황으로 왔을 때 여기서 극복을 하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지 내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1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나온 얘기들 중에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뭐 의견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정보 공유해 주실 부분 있으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